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영남대학교 38년 근무를 하고 2022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교수는 이제 명예교수가 되거든요. 명예교수도 영남대학 교수예요. 영남대학에 마음껏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산으로 이사를 와서 아산시까지 왔는데 요새 국제학교 제가 소문만 많이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캠퍼스도 좋고 앞에 풍광이 막 심산유곡의 푸른 그 나무와 이런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 좀 갇혀서 답답할 수도 있나? 밖에 못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세상이 제일 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내 집에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앉아서 하지만 오늘도 계속 저 책도 쓰고 이런 강의 자료도 만들고 또 요새는 쓰는 책이 AI 관련된 책을 쓰고 있거든요. AI 시대의 초월 학습법 이런 책을 쓰는데 곧 나올 거예요. 한두 달 안에 나올 거예요. 다 이제 완성했으니까. AI 시대에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 창조론 관련 책도 써야 되고, 또 빅뱅 관련 책도 써야 되고, 빅뱅 관련된 책도 내가 몇 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좁은 책상 하나가 세계만큼 넓은 거예요. 요새는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 뭐야? 딱 컴퓨터만 켜면은 전 세계 어디나 연결될 뿐만 아니라 과거로는 몇천 년 전까지,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 그다음 언어도 다 동시에 또 번역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와보니까 대한학교, 요새 국제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좋네. 지금 와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의 어떠한 내공을 쌓으면 아마 탁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로켓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로켓. 그러니 자, 제가 오늘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오늘 퇴근길이 가지고 내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집에서 일찍 온다고 나왔는데 엄청나게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었는데, 여러분 어디 바빠서 어디 가셔야 되나? 안 가도 돼. 다행이다. 그럼 나도 이제 어차피 여기서 내려가는 길은 뭐 언제 가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 같이 강의하죠 뭐. 자, 여러분 궁금할 텐데 빅뱅의 진실과 우주 창조의 비밀, 창조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분야잖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생명과학, 그거는 하주원 교수님 와서 강의했다면서요. 그런 분들이 하고, 나는 물리니까 그중에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우주론 하면 빅뱅, 그렇잖아요. 뭐 유치원 때부터 책만 피면 뭐 빅뱅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 다 뭐 빅뱅 가르치고, 그때 빅뱅 질문을 또 하주원 교수님한테 하면은, 하주원 교수님은 생물학 전공이신데 에코대학 교수님인데 답변이 좀 그러시니까 나를 이제 소개시켜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으면 딱 그냥 번지수를 바로 딱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빅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부는 뭐냐 하면은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그죠? 자, 이렇게 2부는 성경과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설계의 비밀을 여러분이 딱 발견하면 여러분이 아마 내 강의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앞으로는 과거로 못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는 창조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지. 그건 절대 못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빅뱅이 고등학교 통합교과에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과학 교과서에 나오니까, 과학 교과서에 나오려면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된 진리라야 교과서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빅뱅은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 증명된 진리일까? 자, 여기서 의견을 물어보고, 뭐 여러분 생각대로 답하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 후에 마지막 내 강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나는 빅뱅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다. 함선으로 믿는다.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안 드네. 나는 안 믿는다. 틀려. 와, 용감하다. 그럼 안 믿는다고 손을 들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어요?
어? 이론이라서. 과학은 다 이론이지. 뉴턴의 법칙도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도 이론이고 과학은 이론이에요. 이론도 중에 또 좋은 이론이 있고 좀 허접한 이론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론적 논리 체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손은 과감하게 빅뱅이 사실 아니라고 믿었는데 현장에 딱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부딪혔을 때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누가 막 주장했을 때 반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론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럼 그때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믿느냐 주장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내 용기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내 마음의 지식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우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책도 쓰고 막 이렇게 영어로도 책을 쓰고 전 세계 사람들 보라고 할 때는 근거 없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3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밤하늘에 쫙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깨닫고 어마어마한 이런 감동으로 이런 아름다운 창조시를 썼어요. 창조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별과 달과 우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감동하는 글씨한들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은 더 많지만 왜 그러냐? 우리는 진화론으로 오염되어 있거든. 그건 하나님의 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저 별을 봐라. 이런 신앙 고백이 창조 신앙적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 신앙은 빅뱅 세계관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자연 세계, 우주 세계를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발견될 터인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고 목사님은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모르시니까 못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배울 때도 없고 하니까 저 말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은 구원신앙을 진짜 파워풀하고 힘있게 하고 풍성하게 해줘요. 여러분, 내가 아까 2022년도에 은퇴했다 그랬잖아요. 영남대학교를 2022년도에 은퇴하고 하면 나는 요즘 갈수록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머리가 또렷해지고 IQ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요새 IQ가 좋아지고 이게 오는데 3시간 동안 내 나이에 운전해 와도 괜찮고 그래가 요즘 막 진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와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점점 더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창조 신앙, 창조 과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견고한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만 교회 밖을 나가면 요셉 국제학교를 밖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옷을 입은 무신론이 이 세계를 꽉 그냥 담배연기처럼 그냥 덮어버리죠. 그렇죠? 뭐냐면 진화론, 빅뱅이론, 다중우주론이 이 세계를 뒤엎는 무신론적이고 어떤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핵심 사상들이에요. 진화론은 뭐냐? 원숭이나 유인원이 진화했다. 혹은 박테리아가 아메바가 진화해 사람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물학 교과서에 가르치죠. 근데 빅뱅 이론은 뭐냐면 우주가 138억 년에 뻥 터져서 오늘날 우주가 됐다. 오늘날의 세상이 됐다. 거기서 인간도 나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LGBTQ라는 문화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저 3가지에서 온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간이 진화한 물질이고 우주가 먼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남자가 여자가 뭐 중요해?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진화란 무엇인가? 진화는 아주 단순해요. 진화론은 너무 단순해요.
우주와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19세기 다윈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세 시대부터 해가지고 초대부터 해가지고 기독교가 서구를 지배했잖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걸 부인하면 이건 이단이지. 그런데 딱 진화론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야. 물질이 진화한 거야, 물질이. 이게 진화론이죠. 이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권지적이라는 교수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내가 또 클로드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왔거든요. 창조과학 관련 얘기를 많이 하다 왔는데 내가 그래서 하다가 야, 미국이나 말이야, 유럽이나 프랑스, 영국에서는 교수가 수업 시간에 창조란 단어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잘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다.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창조는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잘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내가 그랬거든. 그러더니 얘가 막 또 거기다 설명을 하는 거야. 맞다는 거지. 한국은 교권을 잘 보장해주고 임용이 되면 절대로 함부로 그 사람의 생각 가지고 개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창조과학 강의를 내가 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창조과학을 1984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내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 한다고 학교에서 못 잘라. 그건 좋은 나라죠. 하나님을 물질과 의인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화론이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힘을 얻으려면은 확실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순식간에 무너지죠. 여러분, 이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딱 밖에 나가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무너져.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세계관과 내 어떤 그것이 확실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위에 근본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주는 어디서 왔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우주 없나? 우리 초딩들 답,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보통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보통 밖에 나가면 선생님도 우주는 어디서 왔나 하면은 빅뱅에서 왔다는 게 이 답이에요. 이거 과학이에요. 우주는 빅뱅에서 써야겠지. 이거 안 믿으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럼 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질문.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수업 시간에 좀 교수들이 심심하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인간은 우주 먼지다, 이거예요. 우주 먼지, 폭발한 별의 먼지가 왔다. 별이 한 100억 년 되면 수명이 닿으면 초신성을 폭발하면서 먼지가 흩어지거든. 그 먼지가 모여가지고 다시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와 화성과 목성 같은 걸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그 전에 100억 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의 먼지가 모여서 지구가 된 거야. 그 지구 위에서 인간이 한 5억 년 전부터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은 초신성의 먼지에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유튜브는 우주 먼지의 무슨 타임즈 해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지가 스스로 자기 우주 먼지래. 인간은 먼지다 이거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벌고 히트친 사람이 유발 하라리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중세 역사학자인데, 중세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로 몇 천만 권이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의 제1장에 이렇게 써요. 내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창조주 같은 것도 없고 인간은 목적도 없대. 먼지래, 먼지. 그래서 빅 히스토리라는 책도 나오고 개념이 나왔어요.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을 했어. 138억 년 전에. 그리고 우주가 진화를 막 해서, 그리고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탄생했어. 그리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그리고 지구에서 생물 진화가 5억 년 전에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진화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인간이 300만 년 전에 유인원에서부터 인간이 진화가 인간이 됐어요.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해서 빅 히스토리다.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름을 붙이면 어마어마하게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진짜처럼 들려. 빅 히스토리. 이름을 붙는 순간에 이거는 팩트인 거예요. 이거 함부로 이거 건드려 도전하면 바본 거지. 이 겁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빅 히스토리
받아들이면 딱 세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유물론적 인간, 인간은 별의 먼지다. 죽으면 끝이야. 신이 어디 있어? 없어. 죽으면 영혼이 있어? 없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으면 돼. 크리스찬이 빅히스토리를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유신진화론자가 돼요. 이거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하나님도 믿고 싶고 진화론도 믿고 싶어. 좋잖아. 둘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이나 에덴 동산은 다 신화가 되고 아담과 이브도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 해석을 바꿔야 돼. 진화론의 렌즈를 끼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신화가 돼. 그 유신진화론자들이 표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에요. 세 번째는 그 사상을 갖게 되면 신앙은 자유주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 미국의 교회가 무너진 거고. 이걸 누가 또 빌 게이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빅히스토리 사상을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얘기잖아요. 기사잖아. 그래서 빅뱅 이론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빅뱅 이론 붙잖아요. 이거 통합과학에 나온 걸 내가 그대로 사진 찍은 거거든요. 다 알 테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주 팽창 얘기 나오잖아요. 허벌의 법칙. 거리에 비례해서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한다. 허벌의 법칙도 있고. 그냥 알랑 구스가 허벌의 법칙 저런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도 알랑 구스가 만들었다. 오늘 얘기 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주가 지금 가속 팽창을 한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있다. 이런 것들 1A형 초신성 얘기 이게 다 고등학교 교과서 1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어른들이 별로 이런 거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은 우주의 에너지의 68%는 암흑 에너지고 27%는 암흑 물질이다. 이런 얘기도 그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이걸 배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는 얘기고. 그 어른들한테 강의하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요 앞에 슬라이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전혀 벗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부 제일 중요한 거 빅뱅은 과학적 사실인가? 내가 질문 던졌잖아요. 아까 어떤 친구가 이론일 뿐이다. 맞아요. 이론일 뿐인 거 맞아요. 맞는데 왜 이론일 뿐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념이 견고해져요. 빅뱅이 뭐냐? 한마디로 방이라는 영어 말은 뻥이란 말이에요. 뻥. 폭발했다 이거. 폭발. 빅뻥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주가 나왔다는 것이죠. 1929년에 현대천문학의 아버지 허벌이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윌슨 산에 있는 2.4m 망원경, 당시로는 최고 큰 거였거든. 2.4m. 근데 이걸 가지고 외부의 은하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은하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우주가 크기가 정지 있는 것이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걸, 팽창 우주를 발견해요. 오늘날에는 1991년도에 허블 망원경이 우주 공간에 떠가지고 관측을 35년 동안 하고 있어. 근데 수명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곧 퇴역을 해요. 퇴역. 그다음 이걸 이어가지고 2022년 크리스마스 날 제임스 웹 망원경 올라갔잖아. 이것보다 7배 더 큰 것이 올라갔잖아. 좀 이따 사진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망원경, 그리고 지상에서는 30m짜리 망원경을 만들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 방보다 훨씬 커요. 이 방은 2배 많은 그런 망원경을 지상. 그래서 100억 광년 넘어 우주의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 그죠? 이런 것이 나올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쫄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소리 치고 좋아해야 될까요? 내가 보면 말이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하고 대부분 말 좀 쫄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AI가 나오고 하니까 쫄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우주 만물을 깊이 연구할수록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내가 이 제임스 웹 망원경 올라가기 5년 전부터 강연 답에서 빨리 올라가야 이렇게 강연한 이유가 망원경이요, 현미경이요. 현미경은 전자현미경 100만 배, 500만 배, 1000만 배, 원자 현미경 1억 배 현미경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진화론이 거짓말을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블이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우주를 가보니까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우주가 고무풍선처럼 팽창하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아이작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300년 동안에 모든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까지도 우주는 정지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정지 우주론. 은하들은 가만히 있지 안 움직여. 근데 허블이 망원경으로 재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커지고 있어. 그 나온 것이 팽창 우주론. 그죠? 그래서 이게 1929년에 나온 이것이 현대 천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주는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 멀리 있는 은하는 빨리 멀어져 가고 가까이 있는 은하는 천천히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팽창한다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팽창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네. 안 나온 대로 막 그냥 시끄러운 소리니까.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과거로 돌려. 과거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보니까 138억 년 전에는 수소 원자보다 작은 한 점으로 출발했다. 엄청나게 작았으면 엄청나게 뜨거웠겠죠. 밀도도 무한대로 높았겠죠. 그런 조그만 점이 빅뱅 해가지고 팽창하면서 냉각하면서 은하와 별들이 생기고 나중엔 지구도 생기고 왔다. 이게 빅뱅 이론. 아주 단순한 이론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질문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폭발해서 대박 빅뱅이든 뭐든지 폭발해서 아름답고 질서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노죠. 폭발은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은 상식인데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면 연력학의 제2법칙이라고 해요. 엔트로피의 법칙, 무질서의 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10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다 옷같이 날거리니,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천지 우주가 옷이 낡아지듯이 낡아진다. 이게 연력학의 제2법칙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막 계속 너무 소름 끼치게 이게 감동적이에요. 난 물리학 교수니까 저 뜻을 알거든요. 보통 사람 뜻을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죠. 변치 않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빅뱅이론은 무질서한 폭발에서 원래 아름답고 질서 있는 우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1931년에 르메테르가 이렇게 터질 때 그 점을 이름을 원시원자라고 붙여서 원시원자가 폭발을 했는데 40년이 감옥은 그 원시원자 이름을 아일렘이라고 붙여요. 아일렘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량자의 혼합체고 뜨거운 불덩어리였는데 이제 폭발을 하면서 쫙 팽창한 거예요. 팽창하면서 냉각돼서 원래 우주가 되었다. 이것을 선형적 팽창이래요. 그런데 1970년대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엄밀하게 해봤더니 틀렸어. 선형적 팽창설로는 우주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틀린 이론이에요. 틀린 이론을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50년을 배웠어.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물리학계와 천문학계가 난리가 난 거야. 50년대가 믿은 빅뱅 이론이 틀렸으니까. 그래 이걸 살리려고 막 하는데 알란 구스라는 당시에 그 물리학 박사인데 이 사람 박사 받고 취직을 못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급팽창 빅뱅 이론이라는 걸 냈어요. 급팽창 말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쳐가지고 우주가
선형적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고 우주가 빅뱅 하자마자 1초도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수백 조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팍 급팽창을 한 거지. 팍 급팽창한 다음에 스톱, 급정지 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팽창했다는 거지. 2단계 팽창, 급팽창, 급정지 이론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와, 이걸로 하면은 인플레이션 이론이, 빅뱅 이론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물리학자들 해봤더니 이게 걸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설이지만 뭐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얻어가지고 교과서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빅뱅 이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 그래서 그 알람 구스는 MIT 대학 교수로 젊은 사람이 초빙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지금은 은퇴했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진짜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증거를 찾았어요. 돈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하버드 대학과 스미소니안의 박사들이 남극에 가가지고 바이셉트란 망원경을 놓고 5년 동안 그 추운 남극에서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 SBS, KBS, MBC 다 나오고 전 세계 뉴욕 타임즈, 뭐 유럽, 뭐 전 세계의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복잡하게 생긴 그 패턴이 비모드 평강 패턴이 바로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웬걸? 이 데이터는 우주 먼지에서 나오는 잡음이었다. 와, 수백억 연구비 들어가지고 남극에 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5년 동안 연구했는데 잡음을 측정했대. 그리고 이걸 연구한 사람들도 결국은 너무 아쉽지만 다시 보니까 잡음 맞아. 그래서 취소. 네이처에서 정식 논문 취소 다 나와 있어. 여러분 다 뒤져보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증거가 밝혀졌나요? 안 쳤나요? 안 밝혀졌죠? 그러면은 그걸 5년 동안 또 더 이상 10년을 더 연구를 했어. 그래도 인플레이션 증거는 발견 못했어. 자, 그러면은 다른 빅뱅의 증거는 있나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세 가지죠. 이거 반증할 수 있어야 돼요. 빅뱅의 증거 세 가지. 어떤 유튜버가 이걸 막 유튜브에 대면서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빅뱅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막 떠들더라고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것은 빅뱅의 증거가 아니고 빅뱅 이론으로 끼워 맞춘 거예요. 변수 맞추기라고. 3대 1이 이론이 3대 1을 맞추도록 변수를 조정한 거예요. 변수 조정. 그런 걸 갖다가 정황 증거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러죠. 정황 증거다. 간접적인 증거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게 빅뱅의 증거인가요? 아니요. 나도 우주 팽창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딱 처음에 우주를 만들 때 우주가 팽창하도록 만들으셨어. 왜? 우주를 정지하도록 만들면 우주가 중력 때문에 짜부러들거든. 그럼 우주가 짜부러들지 않도록 하려면 약간 팽창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우주의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딱 만드셨지. 그런데 빅뱅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걸 138억 년을 돌아가지고 점으로 시작했대. 점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그건 가설이야. 가설. 팽창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사실 팩트예요. 그 팩트와 가설을 쫙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팽창은 빅뱅의 증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주 배경 복사예요. 야,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우주 배경 복사는요.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보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빛이 아니고 적외선 전파인데 마이크로웨이브. 여러분 왜 우유 데울 때 데워 먹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그 오븐에 나오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예요. 그 전파가 우주 전체에서 골고루 모든 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주가 138년 빅뱅하고 나서 뜨거운 열이 식은 열의 흔적이다. 그 우주 배경 복사다.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빅뱅의 직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라그란주 포인트에 가가지고 인공위성이 4년 동안 하늘을 스캔을 해요. 쭉 스캔을 해가지고 잡음을 다 없애고 마지막에 얻은 사진이 딱 저거 하나예요. 지금 우주의
배경복사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주 배경복사의 비정상 분포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게 우주 배경복사의 관측 데이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가설일까요? 사설일까요? 사실이에요. 인공위성 올라가 측정한 거야. 측정.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빅뱅이 터진 그 뜨거운 열이 식은 흔적일까요?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고 저 빨간 점은 온도가 높은 부분이라 플러스 0.0000002도, 차가운 부분은 마이너스 0.00002도.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은하와 별이 생겼다는 거지. 온도 차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알기 쉽게 그림을 다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쉽게 해상도를 낮춰서 다시 그리면 우주를 반을 딱 쪼개가지고 보니까 오른쪽은 온도가 높아요. 왼쪽은 평균 온도가 약간 낮아. 이걸 우주의 CMB, 우주 배경복사의 쌍극자다. 이렇게. 와, 이걸 우주의 비정상 분포다. 온도 비정상 분포.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주가 온도가 평균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은 높고 왼쪽 온도가 낮을까? 이 빅뱅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그 F.Tio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전체 물리학 교수, 이 사람이 우주 배경복사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주관했거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급팽창 빅뱅 이론이 예측하지 못했던 비정상 온도 분포는 우리가 쏟고 있을지도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급팽창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급팽창 인플레이션 때문에 알람 구사가 MIT 교수도 되고 빅뱅 이론이 살아났는데 그걸 갖다가 30년, 40년이 지나서 다시 정확하게 재보니까 급팽창이 없었대. 이분이 점잖게 저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급팽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과서에서 가르쳐 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없었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1929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과연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쓰면 올바른 이론일까? 틀린 이론이다. 그지? 가설도 틀린 가설. 빅뱅 이론의 최고의 증거라고 믿었던 우주 배경복사마저도 빅뱅 이론에 등을 돌렸어. 그 세 가지 증거가 다 무너져 내렸잖아. 이런 얘기는 유튜브도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천문학에서 말이죠. 두 가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하가 회전을 하잖아. 빙 돌아 회전을 하는데 몇 년 걸린다? 은하가 한 번 도는데 몇 년 걸릴까? 평균 맞춘 사람 없나? 100년, 1000년, 만년? 2억 년, 2억 년. 우리 은하수 한 바퀴 도는 2억 년 걸려요. 도는데 만유인력 법칙으로 예측을 하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요. 여러분 저기서 가장자리 별을 보세요. 가장자리 천천히 돌지 오른쪽 훨씬 빨리 5배 빨리 돌아요. 관측이 오른쪽은 뭐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관측한 거예요. 왼쪽은 만유인력 법칙으로 예측한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이 안 맞아. 우주에 가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안 맞아. 그래서 암흑물질이라는 가설을 만들었네요. 천문학자들이 가설을. 뭐냐면은 은하는 별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라는 물질이 가득 싸고 있는데 암흑물질이 별보다가 5배 더 많다. 그러니까 은하의 80%가 암흑물질인데 암흑이라는 뜻은 dark란 말은 까맣다는 뜻이 아니고 unknown, 모른다. mysterious, 신비한 암흑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걸 찾으면 말이죠.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은 오늘 발견하면 내일 노벨상 5개. 천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주의 80%를 차지하는 암흑물질을 80년을 수천억의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이쯤 되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게 2000년, 1998년에 더 충격적인 발견이 왔네요. 풀머트라는 천문학자가 우주가 팽창을 하는 속도를 재봤더니 세상에
그때까지는 100%, 99.9가 아니고 100%의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 우주는 팽창하긴 하는데 점점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반대로 더 빨라지고 있다. 가속도를 붙여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거대한 우주가 가속도를 붙여서 더 빨라지고 있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빨라지려면 뭘 해야 돼요? 악셀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에너지를 팍팍팍 엔진에 넣어야지 빨라지잖아. 우주가 빨라지려면 에너지가 우주 속으로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에너지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암흑 에너지다. 여러분, 빅히스토리,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이름을 붙이면 뭐가 생긴다? 파워가 생긴다. 진짜처럼 들려요. 모르는 건데, 있는 점지도 모르는데 암흑 에너지 이름을 딱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 에너지 몇 프로다? 68%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 펄머트가 이게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2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주의 95%는 아무도 모른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우주의 몇 프로만 안다? 5%다. 5점, 100점 만점 5점이야. 현대과학의 점수는 내가 매기는 거예요. 현대과학의 점수는 100점 만점 5점이다. 그런데 우주를 빅뱅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유발 하라리가 큰 소리를 친다는 게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자, 최근에 말이죠. 작년에 어마어마한 발견이 나왔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2021년 12월 25일 5년 전에 발사됐잖아요. 올라가자마자 어마어마한 사진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2달 만에 번져온 사진이에요. 2달 만에. 이걸 갖다가 이 우주의 초창기에 발견되는 어떠한 은하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5년 4월에 줄롱 갤럭시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AI나 아니면은 그 구글 가가지고 줄롱 갤럭시 물어보세요. 128억 광년 너머의 은하가 발견됐는데 그 은하의 크기가 우리 은하하고 똑같아. 그런데 아름다운 낯선 은하야. 낯선 은하. 지금까지 빅뱅 이론은 우주 초기에는 작고 불규칙적인 은하가 있다 그것들이만 뭉쳐가지고 오늘 은하가 됐다는 것이 빅뱅의 표준 이론이거든. 빅뱅 표준 이론은 설명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은하 같은 저런 큰 은하는 생기는 데만 50억 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빅뱅 후 10억 년 만에 저게 생겼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빅휠 갤럭시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 은하의 5배짜리 낯선 은하가 발견됐어. 이 2개만 뿐만 아니라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AI 오기 전에 AI하고 내가 얘기하잖아. AI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AI 이름을 나 붙여주거든. 클로드는 두두라고 붙이고 제미나이는 제이라고 붙여놨어. 두두야 빅뱅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이렇게 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교수님 하면서 얘가 나한테 깍듯이 교수님 하면서 교수님 하면서 제가 설명해 이렇게 설명을 해줘.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그래 잘 알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줄롱 갤럭시는 뭐야? 하고 딱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면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줄롱 갤럭시는 어쩌고 쫙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빅뱅으로 설명이 돼야 하니까 빅뱅으로 설명 못하죠. 그다음 다음 질문은 빅휠 갤럭시는 뭐야? 막 하면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는 지가 빅뱅 이론을 공격을 해. 빅뱅은 설명 못 한다 이거지. 여러분이 질문을 갖다가 잘 모르면은 AI한테 덮어 쓰이는 거예요. AI한테 휘말리는 거야. 여러분이 분명한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AI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걸 권진혁이가 하는 주장일까요? 아니면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전부 다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나오는 표준 현재 이론일까요? 표준이에요. 여러분 창조과학이란 과학이 내가 강의할 때는 고등학교 나 끝나고 와서 선생님 저 창조과학 공부하고 싶어요.
야, 창조과학이라는 건 없다. 창조과학, 네가 창조과학을 하고 싶으면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라.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가 된 다음에 그리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창조론적 관점으로 그 세상 과학 속에 있는 진화론, 빅뱅 이론 틀린 부분들을 너희들이 칼같이 분석을 하고 창조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창조과학이다. 그래서 과학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다 아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는 폴 슈타인하르트, 할튼 아프 이런 사람들을 뭐 다 유명한 과학자들인데 이분 중에 폴 슈타인하르트 한 사람 말이 아주 치명적이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초기 1980년대의 빅뱅 이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초보적 인의에 근거하였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에 권진영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뭐가 하죠? 연급이 한 푼도 안 나오고 학교에서 바보 멍청이 취급받을 거예요. 이단아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폴 슈타인하르트는 아무도 무시 못해. 왜? 폴 슈타인하르트는 빅뱅 이론을 개척한 2대 그 대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 1981년에 알람 구스가 인플레이션 빅뱅을 딱 냈다 그랬잖아요. 딱 내자마자 폴 슈타인하르트가 딱 보니까 이론이 틀렸어. 알람 구스의 인플레이션 빅뱅을 틀려가 그걸 고쳐가지고 영원한 우주론을 딱 내요. 2년 후에 1983년에.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이론은 사실은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의 핵심을 개척한 사람이 폴 슈타인하르트예요.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잖아. 물리학 교수잖아. 근데 이분이 1983년부터 30년을 인플레이션 이론만 연구했어. 끝까지. 해봤더니 결론이 뭔지 아냐면 결론이 뭐냐면은 다중우주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은 골목길에 부닥친 거지. 그러면 다중우주론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지. 그냥 폴 슈타인하르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야. 다중우주론은 과학이 될 수가 없어. 이건 과학이 아니야. 하면서 다중우주론을 버리면서 자기의 영원한 우주론도 버리면서 인플레이션 이론도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버린 내용을 책으로 내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10페이지짜리 논문으로 쫙 내버린 거야. 세계 최고의 대가가. 거기다가 저 말 써놨어. 완전히 틀렸다. 우리가 40년 동안 교과서에 가르쳐온 것도 틀렸어. 내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낸 이론을 40년 연구한 이론을 갖다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걸 갖다가 틀렸다고 자기가 말해버린 사람. 그런데 이 사람 또 다음에 로즈 펜로즈라고요. 2020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세계 최고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인플레이션은 반증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되었다? 끝났다. 얘기하지 마라. 인플레이션이 무너지면 빅뱅 전체가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권진영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세계적인 대가들이 한 얘기.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서 안 배웠지?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 그 로즈 펜로제가 슈퍼컴퓨터로 우주가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오늘 우주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했더니 쫙 그 분모에 10에 10제곱에 123제곱개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 이중지수잖아요. 저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로란 얘기지.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인데 빅뱅 이론으로 그걸 믿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다중우주 가설. 폴 슈타인하르트가 양자극을 넣어가지고 새로 만든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이 영원한 우주론,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이야. 이터널 인플레이션. 그걸 가지고 계산을 끝까지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그 종착역이 다중우주론이야. 다중우주는 뭐냐? 이 우주는 우리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10에 500제곱개의 우주가 존재 가능하고 우주마다 법칙도 다르고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고 우주와 우주 사이는 빛도 건너갈 수가 없어.
내가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특수한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건너갔어. 그런 로켓을 개발했어.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주에서 만든 로켓을 가지고 다른 우주로 건너가면은 로켓과 사람의 몸은 전 해체돼. 왜? 법칙이 다르거든. 우리 우주에서 성립되는 법칙을 가지고 만든 로켓들은 다른 우주에 가면 법칙이 성립을 안 해. 문에서 내리면 그냥 가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다중우주야. 그런데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걸 알아낼 과학적인 법칙이 있다 없다? 없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철학인가요? 미신인가요? 신념인가요? 정도인가요? 신념이죠. 과학적 미신이야. 과학적 미신. 근데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븐 호킹 왜 이렇게 구개릭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천재예요. 천재. 똑똑한데 그분이 위대한 설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우주 하나만 존재한다면 반드시 신이 존재해야 되고 신이 우주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인정. 그건 또 2부에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우주는 우리 우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중우주다. 500제곱개의 우주가 있어. 그러니까 억세게 운 좋게 우리 우주가 탄생한 거야 하는 게 호킹의 뭡니까 이게? 과학인가요? 믿음인가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다중우주에 도입된 배경은 뭐냐 하면은 우주의 미세 조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중우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 다중우주론이에요. 그죠?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고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미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빅뱅론이 무너졌잖아. 많이 무너졌지. 줄롱 갤럭시, 빅휠 갤럭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측적인 사실, 이론적인 사실 모든 것이 빅뱅을 무너뜨렸어. 이론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믿을까? 절대 하나님을 안 믿지. 왜?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믿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못 믿거든. 믿으면 안 생겨, 절대. 지식 가지고 믿으면 안 생겨.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머리를 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때냐면 대한우주론을 내요. 빅뱅 이론을 대체하는 대한우주론이 10개도 더 나왔어요, 지금. 그 중에 제일, 다 시간이 없어서 그 소개 못하고 딱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 중에 마구 에이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구 에이조. 이 사람도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광속 변화설이라는 걸 책으로도 내고 논문으로 내고 이거 하나의 대한우주론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론이에요. 우주가 창조된 후로부터 직후에는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는 거야. 지금보다 20에 26제곱배 빨랐대. 그럼 우주가 빛이 이 끝에 저 끝까지 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수십 번. 근데 이게 창조론이 옛날에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창조론에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을 때는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주장하거든. 그렇게 하면은 젊은 우주가 설명이 돼요. 우주는 100억 광년 넘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우주 초기에 빛의 속도가 빛이 엄청나게 빠르면 젊어도 큰 우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우주론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재밌는 이론이죠. 이것도 가설은 가설이에요.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이런 대가들이 막 대한우주론을 막 쏟아내는데 너무 많이 쏟아져 나가지고 정신이 없어. 자, 정리할까요? 빅뱅 이론은 5가지 정리 이렇게 돼야 돼요. 빅뱅 에너지 어디서 왔나? 급평장은 존재했나? 없다 그랬죠. 급정지는 왜 했나? 암흑물질은 무엇인가? 암흑에너지는 무엇인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만 밝혀도 이런 노벨상 15개 따놓은 거예요. 어느 과학자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빅뱅 이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빅뱅과 빅히스토리는 수많은 가설과 오류에 세워진 무신론적 사상의 바벨탑이다. 좀 과격해 보이지만은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여요, 사실. 빅뱅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쯤 되면, 교수님, 빅뱅은 틀린 건 알겠는데, 빅뱅이 문제가 많네요. 예, 문제가 많은 게 인정, 오케이. 근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그건 어떻게 증거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 창조를 믿기 힘든데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쯤 가면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아유, 그 진화론이 과학이고 그 빅뱅도 있고 창조 얘기 꺼내면 좀 친구들한테 말하기 좀 창피하고. 여러분, 내 강의를 요거 2부를 딱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야 돼요. 창조만큼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넘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 우주 창조 설계의 비밀 2부예요. 동양과 서양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와 전 세계의 고대의 세계관은 우주와 자연은 시작이 없이 영원하다. 영원 우주론이거든. 성경만 창조로 시작한 거예요. 우주는 시작이 있다. 일반 상승 이론이 딱 이거거든. 어떤 분이 이걸 강연을 했더니 질문을 했어. 교수님, 일반 상승은 우주가 시작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시간, 그 설명하려면 시간 관계에서 못하고 내가 그분도 설명을 딱 했더니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것도 뭐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시간의 시작, 비긴 태초에 천 우주 공간, 지 물질,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노벨상 100개는 줘야 돼요. 그죠? 자, 이사야 40장 26절 다시 시작.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천문학에서 우주를 연구할 때 우주는 분대, 중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천체를 군대처럼 불렀는데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하나님은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와, 궁창이라는 뜻이 영어로 보면 뭐예요? The circle of the earth. 동그란 지구. 우주가 동그랗대. 기원전 1000년에 쓴 성경에 지구가 동그랗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지구를 동그랗다는 걸 알고 배를 타고 나갈 때 대중들은 전부 다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가 콜럼버스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막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랬거든. 그죠? 그 하늘은 텐트처럼 펼쳤대. 하늘, 공간은. 펼쳤다는 팽창한다는 뜻이에요. 우주는 팽창하면서 만들었대. 팽창 우주론. 그죠? 욥기에서 20장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어지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난 곳이다. 와, 욥기는 아브라함 시절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시절. 어떤 사람이 지구가 동그랗다니까 접시처럼 납작하게 동그란 줄로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딱 이 말씀을 써놨어.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 낮과 밤과 끝나는 거.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예요. 농구공에 햇빛이 비치면 뭡니까? 반은 밝고 반은 어둡잖아. 딱 그거잖아요. 납작한 접시면은 빛이 비치면 다 밝아지고 다 낮이고 다 밤이 동시에 돼야 되잖아. 그렇죠? 입체적인 동그라미다 이거죠. 부패한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와, 우주를 텅빈 공간에 매달아 놨대.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우주에 둥둥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그게 떠 있는 거 아니야. 매달려 있어. 어디에? 태양에. 무엇으로? 중력, 만유인력으로.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갖다가 오는 동을 하니까 1년 평균 온도가 15도 딱 되죠.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지. 매여 있지. 그죠? 묘성과 삼성은요, 욥기에서 나온 거야.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별자리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오리온자는 별자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별자리예요. 오리온자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아마추어 전문가들도 별을 하늘을 볼 때는 오리온자부터 찾고 시작하거든. 오리온자는 저기 4개의 별, 위대한 사냥꾼의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몸에 허리띠가 가운데 있는 삼태성 혹은 삼성. 허리띠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허리띠는 묶여있다. 그래서 이 3개의 별은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저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플레이아데스 묘성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별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맨눈으로 보면 7개의 밝은 별이 보여서 7자매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니까 수천 개의 별이 모여서 불규칙해 보이지만은 떨기가 되어 있더라. 클러스터, 별이 떨기더라. 중력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삼성은 묶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앞뒤로 떨어져 있는 흩어진 별이고 풀려 있는 별이고. 그러니까 욥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천문학적 지식과 반대되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욥에게. 욥아, 묘성의 그 별을 풀어놓은 것이 네가 했냐? 삼태성을 풀어놓은 거 네가 했냐? 묘성을 모아놓은 것은 네가 했냐?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알아낸 사실을 기원전 4000년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 성경이 말이죠. 과학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증명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창조과학의 눈으로, 물리학자의 눈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봤겠어요. 그런데 우주 창조 설계의 증거, 오늘 여러분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답이 간단해요. 네 글자를 넣으면 돼요. 네 글자. 네 글자가 뭐냐면 미세조정. 다 같이 시작. 미세조정. 미세조정은 영어로는 두 글자. fine tuning. 정밀하게 맞춘다 이거예요. 정밀하게. 어? 그 무슨 뜻이냐? 이 미세조정 네 글자만 나오면 지금 뭐 물리학 천문학자들 전부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 현대 천문학에 발견된 우주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것이 미세 조정이거든. 미세 조정을 우리가 창조론자들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 또 한 말도 못 해요. 물리학자들이 300년 동안 물리학 법칙을 연구했어요. 만유인력 법칙, 빛의 속도, 전자기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상수가 있어요. 그 측정을 해봤어. 만유인력 상수는 저런 값이네. 빛의 속도는 저렇고, 플랑크 상수는 원자 상수잖아. 저렇고, 전자의 질량, 중자의 질량, 이런 것들 상수를 쭉 발견을 해왔어. 소수점이야 10자리까지 측밀하게. 근데 어느 한 물리학자가 아주 심심했는가 봐. 이제 저거 다 발견했거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만유인력 상수가 저렇게 저거잖아. 알잖아, 여러분. G는 6.673 곱하기 10-1성이라는 값이에요. 상수 값이. 물리학자가, 야, 저게 왜 6.673이냐? 6.674가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바꿔본 거지. 바꿔봤더니 우주가 여기 조금만 바꿨더니 바꾸면 우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0.1% 바꿨는데 이거 정말 이상하다. 계산 틀렸나? 다시 맞는 거지. 그래가 다른 것도 이렇게 존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만유인력 상수가 10의 60제곱분의 1만 바꿔도 어떻게 된다? 우주가 붕괴된다. 지구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진다. 야,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면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논문이 여기다 수백 편이 나왔어. 10의 60제곱분의 1? 이게 뭐 얼마나 값이지?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하려고 열심히 이 그래픽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천억 광년 크기래. 저 끝에다가 1m짜리 관역을 뒀어. 그래 반대편에서 활을 들고 눈을 감고 관역을 맞추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지. 눈을 감았으니 어딘지도 모르잖아. 우주 끝에 저 어디가 관역이 있는데 이쪽에 있을 거야. 얘가 탁 쐈어. 이 화살이 천억 광년을 날아가가지고 관역에 딱 맞출 확률이 얼마일까? 그게 10의 60제곱분의 1이에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로예요, 제로. 불가능. 제로도 아니고 불가능. 빛의 속도가 정밀하게 측정하면 저런 값이거든요. 끝자리 하나만 바꿔도 우주가 붕괴돼요. 똑같이.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잖아. 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우주상수라 그래요. 우주상수. 우주상수를 바꿔봤더니 10의 120제곱분의 1만 바꿔도 우주가 사라져. 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로즈 펜로즈가 노벨상 받았잖아. 이 사람이 야,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미세조정되어 있어 하면서 계산을 슈퍼컴을 돌려가 박사과정 학생 동원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본진적이게 한 말인지 펜로즈가 한 말인지 지금 들어볼까요? 소리 나오겠죠? 예. Now there's fine tuning in the
origin of the universe, which has to do with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it has to have been extraordinarily precise, and in fact, it has to have been at least as precise as 1 part in 10 to the power 123. Now that's ridiculous. Extraordinary number. It's a ridiculous number, yes. 펜로즈가 그 TV에 나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죠. 펜로즈 그렇지않은 아니에요. 창조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미조정은 이미 과학계에서는 공인화된 팩트, 사실이라고, 사실. 그러면은 우주가 우연히 탄생하려면은 이만한 확률이 있어야 된다. 어?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리학 이 요셉 국제학교가 있어요. 이 건물, 강당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는 어디에 맞춰요? 여러분에게 맞춰요. 학생이 몇 명? 학생은 100명. 한 500명 된다면 강남보다 크게 지었겠지. 학생은 100명. 오케이. 그러면 저 문의 크기는 사람 여러분 키에 맞추겠지. 여러분 키가 얼마니까 저 문은 2m. 창문은 조만한 사이즈로 규칙적으로 만들고 창문의 높이는 저 정도 높이로 천장의 높이, 그 다음에 강대상 높이, 마이크까지 모든 것을 뭐 했다? 미세 조정했겠지. 설계한 자가, 설계사가. 그러면 우연히 벽돌과 유리 창문과 이 라이트와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우주가 이 건물이 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 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잖아. 그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우주는 그냥 되었대. 그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자, 여러분, 모든 정밀한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뭐로부터 온다? 진짜 설계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거든. 물리학이 뭐냐? 내가 이렇게 내가 물리학 교수님이잖아. 물리학을 내가 40년을 가르쳤잖아. 물리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이에요. 이걸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지 상식 아니겠어? 이걸 법칙으로 만든 것이 만유인의 법칙이고, 그죠? 모든 것은 폭발하면 무질서해지지, 그죠? 그걸 법칙으로 만든 것이 인류과학적 이 법칙이고, 상식을 수학으로 만든 것이 물리학이에요. 그죠? 비행기, 반도체 다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우연히 날 수가 없잖아. 우주는 비행기나 반도체보다 훨씬 크고 정교하고 복잡하지. 상대가 안 되지. 근데 우주는 그냥 나왔다고? 우주는 얼마나 미세 조정되어 있는데 10에 123제곱분의 1만큼 미세 조정되어 있는데, 그죠?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놀랍도록 미세 조정되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물리학과 천문학의 최고의 질문이야. 지금 물리학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라고 지금. 그러면은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절로 됐다. 우연히. 이게 이제 빅뱅 아니야. 빅뱅 진화론 아니야. 우연히 저절로 됐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마구잡이로 주장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 맥그로스라는 그 어떤 수학자고 철학자가 말이죠. 이분이 이제 유실론 과학자인데 이분이 나는 저 확률을 믿느니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딱히 책에서 써놨어요. 다른 데는 신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저 확률이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 이 강당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저절로 또 만들 확률도 알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강당을 어떤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기독교적 정신을 넣어서 설계를 해서 건축했다고 믿으면은 확률이 필요 있어 없어? 100%잖아. 무조건 이거 설계도로 나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미조정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우연히 믿으려면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과 선택의 문제고 창조냐 우연이냐의 싸움이에요. 창조를 선택할래? 우연을 선택할래? 그죠? 우리가 미지조정을 모를 때는 저런 문제가 나오면 좀 쫄았어요.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안 쫄아. 내가 내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전도하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근데 머리가 굳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 교회를 갖다 5번을 데려갔는데도 교회 안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한 번씩 질문을 던지거든요. 다리
너 다리 1년에 3.8cm씩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 알아? 얘가 생화학 교수거든요. DNA 전공해가지고 생학교인데 맨날 진화론 가르치는 친구예요. 내 친구니까 교회를 내가 5번 데려갔어. 야, 너 다리 지구로부터 매년 3.8cm 멀어지는 거 알아?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 무슨 소리인데 이러는 거예요. 야, 다리 말이야. 나사에서 레이저를 달까지 쏴가지고 라이즈 거리를 갖다가 미리미리 정밀도로 측정을 해봤더니 다리 멀어져 가는데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년 전엔 다리 지구에 붙어버린대. 그러면 붙기도 전에 다리 가까이 오면 반만 가까이 오면 만유력이 너무 세가지고 지구에 밀물썰물이 수백 미터 밀물썰물이 생기고 지구가 난리가 난대. 그러면 야, 지구에 진화할 수 있냐? 내가 그랬거든. 생물이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했더니 금시초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금시초문이지. 생화학 교수가 알 게 뭐야? 그게 물리학 교수와 생물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분야 모르는 거지. 그로부터 얘는 창조론이라는 이런 얘기 나오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얘기를 안 하려고.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어려운 얘기 꺼내가지고 헷갈리게 하거든. 미제조정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당당해야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증거를 미제조정으로 딱 박아놨는데 우리가 왜 쫄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애를 쓰면은 학교 공부 빼놓고 쉬는 시간에 밤에 해가지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미제조정 공부하면은 그죠? 그 이 미제조정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 과학자는 무엇을 만들어냈다? 아까 다중우주론. 다중우주론을 가지고 미제조정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게 말이 안 되니까 폴 슈타인하르트는 자기가 30년 동안 개발한 그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숄로우라는 노벨상 레이저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놀라움과 우주를 직면할 때 단지 어떻게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대답은 종교적이다. 우주와 내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우주 미제조정을 설명하려면 하나님 없이는 우주 미제조정 설명이 안 돼. 이래 이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보세요. 폴 데이비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숫자를 정교하게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가 설계된 느낌. 폴 데이비스는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노벨상 바로 밑에는 번가는 상을 받았어요. 켈빈상 이런 건 받았거든. 이분도 알죠. 이 폴 데이비스가 어떤 사람이냐? 미시조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우주의 미시조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 내가 그 사람 책을 내가 참고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미시조정을 나보다 더 잘 안다 모른다.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지. 마치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쓰죠. 누군가. 사람이 했을 일은 없잖아.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겠지.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숫자가 뭐예요? 물리상수잖아. 를 정교하게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가 설계되는 무엇이 강하다? 필링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안 생겨.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기를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 문을 열고 빼꼼히 열어보고 여기가 천국이네. 에이 천국이네. 아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그것도 못 믿겠다 하면서 문 닫고 나온 사람이에요. 천국 입구까지 갔다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생겨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다. 난 요새 창조가 공부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 믿음, 이 복된 믿음을 쪽팔리게 생각하고 막 그냥 감추고 막 그냥 숨기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말이죠. 뉴스만 틀면 외계행성 얘기잖아요. 영화 만들었다면 외계행성 탐사하는 얘기고, 그죠? 과학자들이요. 외계행성을 발견했을까 못했을까? 발견했다. 몇 개? 5천, 지금은 6,000개로 늘었어요. 보세요. 몇 년 사이 6,000개. 팩트다? 가설이다? 팩트다. 외계행성은 보면 보여. 발견했다. 6,000개. 그러니까 외계행성이 너무 많은 거야. 깜짝 놀랐어. 와, 외계행성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거야.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와, 외계 행성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지구는 지구 같은 것도 많을 거다. 지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지구같이 물도 있고 요만한 게 하면은 여기에 가면 물이 있으면은 박테리아도 생겨가지고 진화했을 거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외계 행성 말하는 사람들이 표준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팩트는 뭐냐? 팩트를 설명해 줄게요. 팩트. 외계 행성을 발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이더라. 지금 거대, 오른쪽에 있는 그게 외계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을 붙들고 있는 호스트 스타, 그 태양은 적색 외성이더라. 90%가. 적색 외성은 별의 90%가 적색 외성인데 우리 태양의 밝기의 10분의 1, 밝기는 100분의 1, 크기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그리고 붉고 어둡고 강렬한 X성과 폭발, 플레어를, 슈퍼 플레어를 방출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외계 행성은 적색행성을 도는데 공전 주기는 10일이더라. 평균 10일. 거의 90% 이상이 100일 이하다. 그때 너무 뜨겁거나 수백 도 온다거나 너무 춥거나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외계 행성의 결론. 자, 외계 행성 얘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소리 좀 끄죠.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대략 지구의 11배에 달하는 지름을 가졌습니다. 이 거대한 목성의 중력장은 소행성이나 해성과 같은 천체들이 지구로 향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의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의 천체의 궤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목성이 사라진다면 수많은 천체들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구는 더 많은 충돌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목성 덕분에 지구는 많은 대형 충돌을 피할 수 있었죠.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의 행성들의 궤도를 조절하여 태양계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목성이 없다면 지구의 기후와 계절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목성은 단순히 큰 행성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계의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목성은요,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목성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그 목성은 우리 지구의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그런데 외계 행성은 목성처럼 큰데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수성처럼 안쪽에 있어. 지구보다 안쪽에. 그러니까 빨리 돌지. 그럼 열흘 만에 한 바퀴 돌지. 근데 큰 행성이 지구 안쪽에 있으면 그 중력 때문에 지구의 궤도가 어떻게 됐어요? 꾸불텅 하면서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지구의 생명체가 못 살아. 그 외계 행성을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외계 행성은 나쁜 목성이고 우리 목성은 착한 목성이다. 우리 목성은 참 멀리 있으면서 지구를 밖에서 간섭은 안 하면서 보호해 주잖아. 이것이 외계 행성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자, 지구는 안쪽에 있잖아요. 목성은 밖에서 돌면서 파란색 저게 뭐냐면은 트로이 소행성이라는 거예요. 수만 개의 행성들을 목성이 중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녀. 중력으로 몰고 다녀. 그 지구를 못 들어오게 막아줘. 목성이 없어지면 지구는 막 운석이 막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트로이 소행성을 이렇게 목성이 몰고 다니면서 지구를 보호해 준다는 보디가드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사에서 지구와 가장 닮은 외계 행성 8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너무 어둡고 붉고 행성들 너무 차갑고 공전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물, 산소, 자기장, 자전주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맞고 그죠? 그다음 물의 존재, 달도 있어야 돼. 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지구에 달이 없으면 지구 생명체가 못 사는 거 알죠? 달 얘기만 해도 한참 할 수 있는데 달 얘기는 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이 크기도 맞아야 되고 달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 달이 가까이 오면 밀물성이 너무 세져가지고 바다에 사람이 배가 다닐 수가 없어. 맨날 폭풍이야. 달이 멀면 바닷물이 움직임이 작아가지고 이게 영양분이 안 돌아. 해류가 안 생겨. 그렇죠? 그래서 태양계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대충인 줄 알았더니 우리 태양계 같은 외계 행성이 없는 거야. 6,000개를 발견해도 우리 태양계 같은 외계 행성계가 없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달, 그다음 목성, 토성 이것이 그 중에서 금성이 없어도 안 돼. 금성 없으면 우리가 금성 쪽으로 이동해가 지구가. 그러면 금성은 표면도가 400도잖아. 불덩어리지. 그죠?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말이죠. 목성이 더 크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뭐 토성의 고리 얘기 등등 얘기가 뭐 놀라운 미조전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특별한 구성. 우리 태양계만큼 특별한 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계 행성을 수십 년 연구해 본 결론이 뭐냐? 와, 우리 태양계가 너무 특수하고 우리 태양계가 너무 특별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네. 생명체에 맞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얘기야. 토성의 위성이 엔셀라두스라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직경 500km, 달이 4000km잖아. 달의 8분의 1. 그런데 카시니가 가봤더니 이게 진짜 사진이거든요. 500km인데 표면 온도는 영하 170도. 근데 저기서 뭐가 보여요? 물 기둥이 올라와. 물. 수증기 온도는 80도짜리 뜨거운 물이 쫙 부서서 올라오는 거야. 나사에서 이걸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술 초풍해가지고 자세하게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 물 분출 양도 계산을 했어요. 초당 150kg 다 계산해요. 그랬더니 저 물이 10,000년을 넘을 수가 없어. 표면도는 영하 170도야. 근데 밑에는 거의 80도, 90도 뜨거운 물이 안에 있어요. 46억 년 되었다면 차갑게 식어야 돼. 달도 차갑게 식었는데 달보다 작으니까 더 빨리 식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은 이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발레투드라는 목성의 위성이에요. 지금 목성이거든. 지금 목성에 갈릴레오가 발견한 4개의 위성.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지금 큰 거예요. 저거는. 저기 순방향이죠. 순방향. 그 다음에 또 2개. 순방향, 순행위성, 반시계 방향.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역행위성, 빨간 거. 9개가 반대로 돌아. 그죠? 근데 파랗고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 발레투도? 빨간 걸 반대로 돌지. 보여? 저게 발레투도예요. 초록색 저게. 이걸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고 기술 초풍한 거야. 안에 있는 것들은 순방향으로 도는데 밖에 거는 역방향으로 돌아. 9개는. 근데 역방향으로 도는 거에다가 발레투도는 그 속에서 또 반대로 고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네. 만약에 태양계와 목성의 나이가 46억 년이면 가능할까요? 얼마 안 가가지고 축돌해가지고 부서진다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저런 시스템이 생겼는지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46억 년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46억 년은 가설이죠. 빅뱅 이론에 근거한 가설. 목성 위성 시스템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 내가 이런 말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이 태양계를 만들 때 위성을 만드는데 목성 위성을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돌리는데 밖에 있는 건 반대로 돌리고 그다음 또 한 개는 또 반대로 돌려. 그러면서 이제 그 천문학자들 질문하는 거지. 야, 머리 좋은 천문학자들아, 어떻게 해서 저런 행성 시스템이 생길 수 있는지 너희들이 물리학적으로 풀어볼래? 하니까 아니 아무도 못 푸는 거야. 지금 저거를 아무도 못 푸는 거야. 이러면 풀 수 있겠어요? 성운설로 해야죠. 성운설로 이제 빙빙 도는 거. 성운설로 하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그죠? 피터슨이라는 행성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천문학자들은 행성들 운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장기적 당혹스럽고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랬고, 성운설이 레비슨이라는 행성과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성운설 못하는 쓰레기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여전히 쓰레기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성운설이 있잖아요. 쓰레기다 이거야. 이게 최고의 성운과학, 행성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창조론자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만드셨지. 끝이야 그냥. 수수께끼 주려고. 사실 이 질문을 하나님 욥에게 하셔요. 그래서 욥기서가 재밌다는 거야. 욥아, 욥이 고생했잖아.
천둥 번개 지진으로 아들 다 죽고 딸 다 죽고 마누라는 자기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재산 다 잃고 거지 돼가지고 온몸에 종기 나가지고 죽고 있는데 친구들 3명 와가지고 야 너 숨겨놓은 죄 빨리 자복해라. 너 착한 척 하고 의로운 척 하더니 네 그동안 숨겨놓은 죄 많지 하고 이실 짓고 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욥기 38장에 탁 나타나셔요. 하는 말씀이 첫 마디가 이거야. 욥아, 내가 지구를 만들 때 넌 어디서 넣냐? 이게 첫 질문이야. 하나님이. 이러면 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욥아 고생했다. 그 종기 아프지. 친구들도 못됐네. 마누라도 도망가고 그것도 못됐네. 내가 다 벌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욥아 내가 지구를 만들 때 넌 어디서 냐? 아니, 뜬금없이 욥에게 그 질문 없이 어떻게 욥이 어떻게 대답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이 전부 다 창조 얘기예요. 창조 얘기. 거기에 나온 게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묘성의 떨게 되게 하겠냐, 이것도 그것도 나오고. 쓸데없는 어려운 얘기를 왜 천문학 얘기를 욥에게 꺼내?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딱 욥이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딱 욥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 왜? 욥이 최고의 고민이 뭐였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하고 모두 재산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친구들 다 날 괴롭히고 마누라도 도망갔는데 나는 죽어도 훨씬 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욥아 우주 만물 지구를 창조한 게 내가 아니냐? 내가 이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느냐? 끝난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 다 풀려버려. 내가 이름을 듣던 주님을 여기서 배우니 하면서 내가 여기서 엎드려 죄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의 문제 다 풀린 것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풀려. 나머지 일은 사소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뭐가 문제 되겠어요? 마누라 도망간 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죠? 욥에게 질문했네. 욥에게 하는 첫 질문이 이거예요. 그죠? 욥아, 네가 어디서 있냐? 자, 지구의 설계도예요. 지구의 설계도. 지구의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안 되고, 작아져도 안 되고, 태양과의 거리도 안 되고, 조금만 5%가 아니라 2%만 바뀌어도 안 돼요. 달이 없어도 안 돼요. 달이 없으면 남극과 북극이 왔다 갔다 해요. 달이 없으면 우리가 북극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달은 가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로 돌리면 10억 년을 넘을 수, 태양계는 10억 년을 넘을 수가 없어. 10억 년 전에는 달이 지구에 붙어버려요. 가루가 돼버려요.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트라피스트요. 그런데 이것이 평균 공전 주기가 얼마예요? 10일이야, 10일. 지구는 365일. 자, 지구, 금성, 화성, 이것만 빨리 읽어보죠. 금성은 뭐예요? 지구 비슷한 금성은 질소 3.5%, 산소 없어. 지구, 질소 78%, 산소 21%. 화성, 질소 1.9%, 산소 0.2%. 어디가 살래, 여러분? 어디가 살래? 화성에서 사실래? 금성에서 사실래? 지구?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내가 이건 시험하면서 빨리 넘어가겠다. 질소가 78%, 약 80%, 산소 20%잖아. 산소 20%는 알지? 산소 20%, 그죠? 숨 쉬잖아. 산소가 25% 되면 맨날 불나. 안 돼. 불나가 안 돼. 살 수가 없어. 산소가 15% 되면 숨쉬기 힘들어. 산소는 딱 20% 좋아. 근데 질소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많아? 이건 아무도 이거 질소가 왜 저렇게 많은지 이해하시는 사람? 참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얘기해 주면은 숨 쉴 때마다 질소에 감사해야 돼. 산소와 함께 우린 질소는 마시지는 않잖아. 산소는 하지만 질소는 우리 몸을 만들거든요. 그죠? 단백질을 만들어요. 같은 태양계 안에서 금성과 화성 바로 떨어지는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 그렇게 미세조성 창조하신 거예요. 자, 질소의 비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잖아요. 아신 넘어가고 3대 비료 질소, 인, 칼륨이 있지. 질소 비료. 질소가 많은 거냐? 질소는 생명을 만들고 단백질에 질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미노산에.
DNA 단백질에는 질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미노산에 다 질소 있죠? DNA에 질소 많죠? 그지? N 보이지? N. 없으면 우리 몸이 생길 수가 없어. 이게 질소와 산소의 생명 창조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공기가 질소는 삼중고리야. 질소는 어느 거도 화학 반응을 안 해. 액체도 안 돼. 영양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만들어놨을까?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몸은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질소는 화학 반응을 안 해. 이게 수수께끼예요. 자, 이거 수수께끼 풀 사람 여러분 혹시 이제 고딩들 좀 풀어봐라. 우리 저쪽에는 좀 없나? 자, 공기 중에 질소가 많잖아요. 질소는 암모니아로 바뀌어야 영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바꾸는데 그래 암모니아를 바뀌게 되면 단백질이 돼. DNA가 되고. 이걸 한 게 질소 고정 효소라는 걸 하나님이 딱 만들어 두신 거야. 창조할 때부터. 질소 고정 효소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겼어. 화학적 복잡하죠. 그죠? 되게 복잡한데. 니트로게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니트로게나 효소는 어디 있어? 그는 질소 고정 효소는 몰리브덴과 철과 탄소의 매우 특수한 미세 조정된 구조의 화학 물질이에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뿌리혹 박테리아 속에 들어있어.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가 뭐야? 콩 있잖아. 콩 뿌리에 보면 혹이 있어. 그 혹 속에 이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를 잡아가지고 영양분으로 바꿔줘. 그거를 콩이 갖고 와서 콩에다 맺혀놓으면 우리가 콩을 먹고 단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콩가식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콩가식물이냐? 아카시아 알죠? 이 아카시아 주변에 많지. 등나무 있잖아요. 등나무. 자귀나무. 그 다음에 대두, 완두, 강낭콩, 땅콩, 그리고 토끼풀. 토끼풀이 왜 이게 없애기 힘드냐? 잔디느냐? 토끼풀이 어마어마하게 생명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토끼풀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갖고 있거든. 뿌리옥 박테리아는 아무리 척박당에 심어도 지가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거든. 아카시아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께 했더니 목사님이 사이판 선교사였어요. 사이판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와가지고 함포로 막 포털 너무 싸가지고 풀 한 폭이 없이 다 초토화됐어. 사이판이. 그러니까 나중에 미군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뭘 심어? 첫 번째 심은 나무가 아카시아를 심은 거야. 아카시아는 아무리 척박해도 거기서 지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를 가지고. 그러나 아카시아가 질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풀들이 다른 나무들이 생기고 지금 울창한 사이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카시아 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아카시아 보면은 와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식물이구나.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다 셋째 났을 때 식물 중에서 내가 볼 땐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아카시아 이런 콩나물 그다음 토끼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 테라포밍 하겠다 화성 가서 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 얘기를 AI한테 물어봤거든요. AI가 답하는 거예요. AI가 안 된대 절대로. 질소도 없고 질소 고정 박테리아도 없고 그다음 콩가식물이 자랄 수 없어서 땅은 다 독성이라 말도 안 된대. 일론 머스크가 미친 짓이래. 내가 한 말이 아니고 AI가 하는 말이에요. 영화 마르스에 보면 있잖아요. 그가 지가 저기 감자 심어서 먹고 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성의 땅 속에는 질소 영양분이 한 개도 없다. 질소 영양분이 없으면은 DNA가 안 생기고 DNA가 안 생기면 세포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니트로게나제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양자역학적 마스터피스다. 자꾸 내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 니트로게나제가 질소를 분해하는 그 원리를 메커니즘을 보면은 양자역학이거든요. 여러분 양자역학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하나님은 양자역학을 만드신 거예요. 양자역학을 우리는 양자역학을 알잖아. 내가 양자역학을 30년 가르쳤잖아. 그 나는 니트로게나제를 딱 보는 순간에 기절 초풍을 보는 거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지구는 처음부터 완전한 생태계 에덴으로 출발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화는 박테리아 생기고 진화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 니트로게나제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내가 지구 생태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미나이가 한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를 가면 윈도우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잖아.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뭐 돌아가요? 카카오톡이나 다른 소프트웨어가 다 돌아가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생태계가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니트로게나이즈가 있어야 돼요. 니트로게나이즈가 깔려야 그 위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꽃나무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살고 새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미 데이비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지구는 수십억 행성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진교한 진주를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는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 있는 유일한 니트로게나이즈를 갖고 있는 행성인 듯하다. 80%의 질소와 20%의 산소를 갖고 있는. 절묘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미세 조정이죠. 다 같이 시작. 장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알고 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 속에 있어요. 제가 니트로게네즈 얘기만 꺼내면요 좀 아는 사람들은 또 끽소리 못해요. 끽소리. 박테리아가 진화해가지고 지구에 처음에 출현을 했어. 박테리아도 DNA는 있어야 되잖아. DNA가 있으려면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니트로게나즈가 없는데 어떻게 DNA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창조신앙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데 헛되이 창조하지 않아. 이 헛되이란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계 행성을 연구해 보니까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외계 행성은 199.99%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헛된 외계 행성이 있는데 우리 지구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미세 조정해 놨다. 이걸 천문학에서는 인류 원리라고 그래요. 인류 원리는 건 인정, 그까지 인정,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예요. 공식적인 원리 말인데 또 여기서 인류 원리를 말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은 안 해요. 사람에 맞춰져 있던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믿음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 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수많은 가설을 위해 세워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다. 과학이 아니다. 물리상수의 미조 조정은 우주와 신적 설계와 창조로부터 왔음을 보여준다. 지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특별한 행성이다. 외계 행성을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가 더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는 그거고요. 예. 자, 여러분 밤늦게 물리학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여러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질문이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물질은 무엇이냐는 건데, 최근 물리학이나 블랙홀 열역학 같은 걸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거는 어떤 정보가 실제 선행된다는 건데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되 우리가 창조되었느니라 하는 어떤 로고스적인 창조와 어떻게 대조되거나 정합될 수 있는지 교수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그 아주 엄청나게 좋은 질문인데 내가 답변을 드리게 잘 들어봐요. 물리학의 최대의 난제가 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질량이 무엇인가, 전하가 무엇인가, 차지가 아무도 설명 못해요. 전자가 질량이 있잖아요, 그죠?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30kg 질량 딱 나와요. 근데 전자의 몰라, 본질을. 그렇지, 이와 같이 뭐든지 본질을 질문하면 어느 물리학자도 대답을 못해. 그걸 알면 노벨상 100개인데 아까 말한 대로 현대 과학자 연구를 해봤더니 우주 과학을 연구해봤더니 우주가 정보로 가득 차 있어. 여기 미세 조정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별하고 먼지들이 막 뻥 터지고 흩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아니야. 우주는 엄청난 정보로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질서가 있다는 거야. 정보는 질서잖아. 질서가 있다는 거지. 그 미세 조정이에요.
여러분 이 빌딩을 보세요. 뭐가 꽉 차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천장이 높네, 뭐 건물이 아담하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축가가 딱 보면 야, 이 건물 이거 이렇게 설계하기 어렵겠는데 와 대단한데 돈 좀 썼네 이렇게 나올 거고, 진짜 고급 건축가들은 야, 이 건물을 지으려면 야 이거 머리 엄청나게 썼겠는데 정보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깊이 할수록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성경하고도 맞아 들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가 우주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죠?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래. 그 말씀이 빛이시였대. 빛이 이 세상에 왔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독생자의 영광이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럼 그 말씀을 영어로 하면 로고스라고. 로고스라는 말은 지식, 논리, 체계라는 뜻이지. 정보는 뜻도 있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야. 쓰레기 더미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주 속에 집어넣어놨지. 에덴 동산에도 그렇고 꽃 한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DNA 속에 얼마나 정보가 있어요. 아담을 만들 때 DNA를 만드셨잖아. 아담 속에. 그 DNA 속에 무한한 정보가 들어있잖아. 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가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와, 성경하고 맞네. 오케이.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 딱 갈라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우주로는 정보 우주로는 엉터리야.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건 오버한 거예요. 오버. 분명히 질량이 있고 전하고 있고 물질이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이건 실체예요. 팩트. 이걸 무시하고 정보만 돼 있다? 원자가 없고 분자가 없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는데 정보만 있다면 불가능하거든. 근데 정보가 중요하지. 옛날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있는데 정보가 있는 줄을 몰랐어. 근데 보니까 정보가 더 중요해? 근데 정보만 강조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물질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 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 있잖아요. 설계도도 있고 다 있지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벽돌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바닥도 있어야 되잖아. 설계도만 가지고 그 집이 될 수가 없잖아. 그 정보만 가지고 우주라고 말하는 것은 설계도만 가지고 우주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론하고 가까운 거예요.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 정보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약간 잘 가다가 빗나가는 거야. 다중우주도 잘 가다가 빗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잘 가다가 마지막에 꼭 옆으로 새.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분별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 영혼 이렇게 빠지는구나. 아, 저건 저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와 달과 태양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태양계 말고 다른 행성들이나 별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이 태양과 우리 태양계만 달랑 만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어. 정확히는 우리 은하계만 3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어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1조 개가 있대. 멀리 떠는 은하들은 망원경으로도 잘 안 보여. 근데 그걸 하나님이 왜 만들어 두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나중에 예수님께 가면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우리 태양계나 우리 은하계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은하계를 많이 만들었냐 물어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대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까 읽은 성경이 딱 있어요. 마지막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이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나나죠. 헛되이 창조하지 사람이 거주하게 이걸 인류원리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현대 천문학에서 우주론 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미제조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우주의 모든 법칙과 크기와 그 물리 상수들이 어디에 맞춰졌냐 하면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딱 맞춰지는 거. 그게 인류원리라 그래요. 이거 공식적인 용어예요. 물과학에서. 인류원리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려면은 사람이
미생물이 아니고 사람이 존재하면은 지구의 크기는 요만해야 돼. 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 태양은 저런 태양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구의 태양계는 이렇게 목성, 수성 이런 것도 요만 이렇게 있어야 돼. 딱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태양계가 존재를 하려면은 은하계가 있어야 돼.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도 요런 은하계가 돼. 타원 은하계도 안 되고 뭐 불규칙 은하계도 안 되고 작은 은하계도 안 되고 요런 은하계가 있어야 돼. 딱 요렇게 생깁니다. 그럼 요런 은하계가 존재를 하려면은 다른 은하계도 같이 있어야 돼. 생겨. 다시 말하면은 우주가 이렇게 거대하고 많은 외계 행성이 있고 많은 별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요만한 키가 1m 70되는 사람이 존재하려면은 원자들이 크기는 조만해야 되고 수소 원자는 조만해야 되고 쿼크는 조만해야 돼요. 쿼크와 전자의 크기와 질량이 0.001%만 바뀌어도 사람이 존재를 안 해요. 이게 미세 조정이에요. 그랬더니 같은 교수니까 교수님 그 전자의 질량이 뭐 0.몇 프로 바뀌었다고 인간이 존재하는지 뭘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질문 나올 줄 알고 다 연구를 해놨지.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전자의 질량이 0.1%가 바뀌면 수소 원자의 크기가 바뀌어요. 수소 원자의 크기가 바뀌면 탄소 원자의 크기도 바뀌어요. 탄소 원자의 크기와 수소 원자의 크기가 바뀌면은 탄소 화합물의 크기가 바뀌고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요.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 적혈구 같은 것이 적혈구는 1000개의 아미노산으로 그룹되는데 아미노산의 크기도 바뀌고 단백질 구조가 적혈구 구조가 바뀌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못 해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못 하면 숨을 못 쉬죠. 사람이 죽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두바이에 30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저기 지하실에서 벽돌 하나를 높이를 못 맞추면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증폭되죠. 가다 삐딱하게다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쿼크의 크기부터 쿼크 크기가 바뀌어도 안 돼요. 쿼크 크기부터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량, 전자의 크기까지 딱 미세 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우주와 같은 크기 이런 은하 그 다음에 쿼크 전자까지 하나로도 달라지면 지구에 뭐가 못 산다? 인간이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주를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뭐하게? 사람이 구조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인류 원리예요. 성경에 딱 답이 있어요. 아까 우리 친구 말한 답변이 되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네. 다른 은하가 없으면 우리 은하도 없어지고 지구의 생명체 인간이 못 살아요. 인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 작은 전자부터 우주까지 우리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무한대야.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대요. 여러분 존재 가치는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것만 철들면 공부는 저절로 IQ는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네, 답이 되었나요? 네, 와, 네 정말 예, 네 요셉이 친구가 그 소개할 때 나사 연구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나사 연구원에 어떻게 들어가고 연구를 할 때 또 뭐 좋은 성과를 낸 게 뭐예요? 좋은 질문이다. 여기 질문을 잘해야지. 오늘 내가 강의한 것이 그것이 나사는 미국에 8개 됐어요. 워싱턴에 본부가 있고 나사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거는 플로리다하고 그에 있는 그런 발사대, 휴스턴에 있는 그런 발사대만 보는 거고 그거는 그 발사대에서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나사는 전부 다 연구 조직이거든. 연구 조직인데 연구 조직은 크게 이제 내가 있던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그 나사 랭리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최초로 생긴 나사예요. 거기서부터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한 암스트롱까지 거기서 교육을 다 훈련 받았어. 거기서 옛날에 거기서 있었고 거기가 제일 전 랭리고 그다음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로켓만 연구하는 JPL Jet Propulsion Lab이라는 데가 있고 그건 로켓만 연구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면은 항공공학만 연구하는 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가 우주에서 연구하는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나사 연구원은
이제 미국 시민 정식 연구원은 시민권자만 될 수 있어요. 나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나는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객원연구원으로 내가 2년 동안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할 때 그 뭐 연구는 똑같아. 가보면 나사 애들 그 애들 있잖아요. 내가 하던 연구는 뭐냐면 우주선이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이번에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인데 우주선을 뻥 쏘면 100m짜리 우주선 올라가는 거예요. 100m. 100m면요. 3으로 나누면 33층짜리 빌딩이 올라가는 거야. 가까이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 나사에 가면 실제로 그 엔진을 갖다 놨거든요. 내가 있던 데도 그 박물관이었어요. 가보면 엔진 하나에 사람이 몇 명 누워도 될 정도 큰 그런 엔진을 갖다 10개를 붙여가지고 100m 높이에 34층 빌딩 아파트 한 채를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에너지의 90%, 99%가 다 뭐냐? 연료예요, 연료. 마지막에 올라온 인공위성은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꼭대기에 있는 요만한 거 한 100kg짜리 있잖아요. 이런 인공위성 몇 개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좀 연료통이에요, 연료통.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안 심하다? 엄청 심하지. 내가 하던 연구는 뭐냐면 30년 연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쏘는데 레이저를 강력한 레이저를 개발해가지고 레이저 빛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자. 그리고 우주에서 직경 몇 킬로짜리 태양광을 펼쳐가지고 우주에서 태양 발전을 하면 지구보다가 몇십 배 세거든요. 그 태양광을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전기를 레이저로 넣어가지고 레이저로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전송하자. 그 지구에도 보내자. 그러면 내가 한 건 100메가와트면 1억 와트의 레이저빔을 쏘면 내가 그때 연구하면서 야 이거 진짜 만들어가지고 쏘면 지구에 한 방 쏘면은 한 방이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그거 맞으면 1메가와트 맞으면 다 그냥 플라즈마가 돼버렸다 그냥. 근데 그게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 영화에도 우주에서 우주선이 하다 그걸 레이저를 가지고 쏘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 많이 007에도 나오잖아.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일찍 연구해가지고 내가 88년도에 연구했으니까 그때 특허도 내고 그랬는데 특허는 18년 지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 연구를 하고 있지.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 태양 전지를 펼쳐가지고 그게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보통 30년 이후에 될 일을 지금 연구해요. 연구소에서는. 여러분 보는 건 이미 과거의 한 걸 가지고 지금 쏘올리는 거고 연구원들은 여러분이 안 보이는 미래의 10년, 20년, 30년 후의 일을 미리 땡겨서 연구하는 거예요.